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갓 20살 신입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한때 아들 집착과 우울증이 심한 엄마가 계셨는데 이젠 새언니 덕에 우울증도 싹 날려보내시고 마음으로 자식도 하나 낳으시더니 요즘은 무척이나 즐겁게 살고 계십니다. 한때 우울해하시는 엄마 때문에 저랑 오빠는 무척 힘들었었는데 지금 저는 아주 괜찮아졌지만 저희 오빠가 많이 서운해합니다. 왜냐면 이젠 오빠가 시도 때도 없이 엄마한테 두드려 맞거나 때론 머리채까지 잡혀 머리털도 한 움큼씩 뜯기기도 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통쾌한지 전 말리기는커녕 엄마 스트레스 푸시라고 오빠를 죽도록 더 때리시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이 엄마랑 셋이만 살았습니다. 엄마는 오빠에게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 남편 삼아 의지하며 사는 게 보일 정도로 애지중지 하셨었는데 딸인 제가 다 소외감을 느끼고 눈치 보며 살 정도였습니다. 뭐 맛있는 게 생기면 다 오빠 거고 둘이 싸워서 혼이 나도 오로지 저한테만 욕하고 때렸으며 또 저만 머리털이 다 뽑혀나갈 정도로 흔들어 놓으셨네요. 전 그래서 지금도 오빠랑 엄마한텐 한떨기 정도 없고 대면합니다. 이렇게 오빠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엄마에게 집중적인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자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마음으로 낳으신 자식 춘향이 때문에 오빠의 가치가 발톱의 때만큼도 없는 인간으로 하찮게 전락해버렸네요. 저희 오빠가 결혼을 일찍 해 새언니를 데리고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당시 고3이었고 우리 오빠는 24, 새언니는 27살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새언니가 오빠보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싫어했고 여자가 몸을 함부로 굴려 어린 남자를 꼬셔 들어왔다고 대놓고 싫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새언니가 키가 좀 작은데 거기에 대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는 너처럼 다리 짧은 게 싫다며 애도 낳지 말라는 막말도 서슴없이 하셨네요. 저희 새언니 가만히 있었냐고요? 아니죠. 딸인 제가 봐도 저희 엄마 나이 많은 어른이지만 해도 너무해 입을 꽉 틀어막고 싶을 정도였고 진짜 저런 분이 우리 엄마라는 게 창피했으며 새언니에게도 너무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친딸도 친엄마 편을 못 들어줄 정도로 새언니한테 막대하셨고 저야 뭐 어렸을 때부터 당해왔던 거라 면역이 되어 있으니 참을만 했습니다. 시집 와서는 한동안 참고 있던 새언니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온 집안 사람의 성향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더니 엄마한테 받은 그대로 똑같이 막 해주었고 오빠한테는 아이 다루듯 교육을 시켰으며 잘 따라주는 저에겐 아주 이뻐하며 한없이 사랑만 줬네요. 팔불출 같은 오빠가 새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했는지 엄마랑 저랑은 투명인간 취급하며 일방적으로 아무 때나 새언니에게 달려들어 뽀뽀하고 어깨 쓰다듬고 손잡고 웃으며 아주 깨가 쏟아졌습니다. 솔직히 오빠랑 제가 더 오래 살았지만 저런 다정한 면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두 사람으로 인해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전 오히려 예전에 무겁고 우울했던 분위기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새언니에 대한 질투와 오빠에 대한 배신감으로 더 우울해지면서 우울증이 날로 심해지셨습니다. 우리 오빠는 평생 엄마의 유일한 기쁨이면서 소유물이었는데 엄마 말을 좀 이용하자면 우리 집에 늙은 여우가 한 마리 들어와 오빠 혼을 쏙 빼나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다 합니다. 저희 엄마는 아들 뺏긴 남편 뺏긴 억울함에 갈수록 새언니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 온갖 트집을 잡으며 매일 저희 집을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즘 젊으신 며느님분들 누가 시집살이하고 살고 싶으시겠어요. 저희 새언니도 지지 않고 엄마가 억지 부리면 더 억지 벌어주며 말대답해주고 그로 인해 하루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부부가 도저히 못 살겠다며 분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울고 불고 오빠는 두고 새언니 혼자 나가라고 온갖 생떼를 썼지만 팔불출인 오빠가 어디 그럴 수 있나요? 당연 따라 나갔죠.
사람이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전 예전에 몰랐던 외로움에 새언니에게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가 친정에 페르시안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번 키워보지 않겠냐고 물어오더라고요. 전 동물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새끼 고양이라니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앞뒤 생각도 않고 무조건 키우겠다 했습니다. 당연 엄마한테 말해봤자 반대할 게 뻔하니 저는 엄마 몰래 고양이를 제 방 베란다에 데려다 놨네요. 또 당연 며칠도 안 되어서 엄마한테 들켰고 엄마는 고양이가 재수없고 기분 나쁜 요물이라며 계속 가져다 버리라 말씀만 하시며 끝도 없이 반대하셨습니다. 전 학교에 가 있으면서도 혹시 엄마가 고양이를 저 몰래 가져다 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였고 매 수업 시간 끝날 때마다 고양이 안부만 물으면 또 혼날까봐 엄마 괜찮냐 별일 없냐 배고프실 텐데 꼭 밥 챙겨 드시고 건강 생각해 과일도 꼭 챙겨 드셔라 하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분이라도 살살 맞춰드려야 충동적인 행동을 안 하실 듯 해서요. 몇 달이 지났지만 거실로 고양이 자체를 못 가져오게 하셨고 혹여라도 거실에 고양이가 나와 있으면 빗자루를 가지고 쫓아다니시면서 때리려는 신용을 하고 제 방으로 쫓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도 제 방 안에 콕 틀어박혀 둘이만 놀았네요. 그런데 제가 수능을 보고 지방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는 비용 문제로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제 예전부터 생각은 대학 가면 자취를 해서 우리 기쁨이도 함께 데려갈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언니에게 내가 키울 수 없으니 우리 기쁨이를 새언니 친정에 다시 데려다 놓아 달라 하며 전 기숙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저희 집에 갔더니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신다네요. 저 엄마 전화로 계속 설득했는데 저희 오빠 부부 얼굴 꼴도 보기 싫어 문을 열기 싫으셨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제가 집에 내려올 때까지 기쁨이를 키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제 사정이 그러니 또 전 대학을 가서도 불안한 마음에 하루에 5번 많게는 10번씩 전화를 해 엄마 하소연도 들어주며 시시때때로 기쁨이 안부 물어보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차 한 달여 만에 집에 갔는데 우리 기쁨이가 거실에 나와 놀고 있으며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새 저희 엄마 무릎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더니 거기에 배까지 보이며 발랑 뒤집어져 자더라고요. 웬만한 동물들은 주위에 불안한 게 있으면 저리 배를 보이며 자지 않는데 아기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가 하고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저희 엄마 행동은 우리 기쁨이에게 살갑지는 않았지만 이젠 예전처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보이니 그나마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우리 집에서 엄마가 대신 기쁨이를 키워주실 수 있냐 물어보니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후 전 마음 편히 학교 잘 다니고 있었고 이젠 버릇이 됐는지 엄마한테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면 뭔가 허전한 게 화장실을 다 안 끝내고 나온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심심할 때마다 자주 전화를 매일매일 또 드렸더니 요즘 엄마에게 새로운 일거리와 취미가 생기셨다며 저보고 전화를 그만 좀 하라고 귀찮아하시네요. 시간이 가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때쯤 이젠 오빠 부부도 엄마랑 다시 왕래를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생신 때 집에 갔더니 우리 기쁨이는 여전히 저희 엄마 무릎 사이에서 자고 있었고 어느새 이름도 기쁨이에서 춘향이로 개명을 시켜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름을 촌스럽게 지었냐 물어보니 엄마의 중간 이름을 따서 춘향이라고 지었다네요. 제가 이름 가지고 뭐라 하면 또 억지를 쓰시며 고양이 가져다 버리겠다 협박하실까? 마음에도 없이 이름이 잘 어울린다. 엄마 장명하는 센스가 있다 해줬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춘향이는 저희 엄마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애교를 부렸고 항상 엄마 무릎이 제 침대인 것 마냥 저희 엄마가 자리에 앉기라도 하면 무조건 엄마 품에 비집고 파고들어 벌렁 누워버리네요. 마치 누가 보면 고양이가 아니고 개냥이. 원래 내 개냥이가 될 뻔했는데 전 쳐다도 안 보네요. 예전엔 오빠가 집에 오면 엄마가 오빠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며 우리 아들 이거 먹을래? 이거 해줄까?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젠 엄마가 오빠에게 관심을 전혀 안 두자 서운했던지 엄마가 없는 틈에 또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우리 춘향이 귀를 잡아다니더니 너 때문에 내가 찬밥이 됐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코끝을 내리치더라고요. 우리 춘향이가 치치 하고 소리를 내며 막 아파하니까 갑자기 저희 엄마가 뛰어오더니 저희 오빠 머리채를 양손으로 쥐어잡더니 막 흔들어 대셨습니다. 이건 분명 그 옛날 우리 오빠랑 저랑 싸웠을 때 무조건 이유도 묻지 않고 다 네가 잘못됐다 하며 흥분해서는 내 머리채를 쥐어잡고 살기가 가득했던 그 눈빛 그대로 전 느낄 수 있었네요. 이게 100% 진심이라는 걸 제가 많이 당해봐서 이젠 엄마를 좀 알거든요. 저희 오빠도 화가 나서는 이깟 고양이가 뭐 아들이라도 되냐면서 이번에 고양이 목을 한 손으로 쥐어잡고 저리 가 하며 살짝 내던져 버렸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살짝이었는데 이번엔 엄마가 오빠 귀를 잡더니 너도 우리 친여행이가 기분이 어땠는지 그대로 당해보라며 질질 끌고 다니시네요. 새언니가 말리려 덤벼들길래 그냥 가만히 두라 했습니다. 저희 엄마 제가 정말 잘 아는데 저 상황에 말리면 더 흥분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좀 맞아도 쌉니다.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이기적인 면이 많아 항상 지 마음대로였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엄마 자식을 죽도록 때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또 제가 정말 잘 아는데 마음이 약하셔서 거의 죽기 직전 실신이 될 만큼만 때리시고 죽으라고는 안 때리고 그냥 멈추십니다. 설마 자식인데 저희 엄마도 부모로서 양심이 있으니 안 죽이시는 거겠죠? 그날 우리 오빠 삐져서 혼자 집으로 가버리겠다고 고를 부리니 저희 엄마 너 같은 자식 100명이 있는 것보다 우리 춘향이 하나 있는 게 100번 낫다 막말을 하십니다. 오빠가 더욱 화가 나서 춘심인지 춘향인지 꼭 끌어안고 평생 잘 살아봐. 난 엄마 보러 여기 다시 안 올 거야 하고 문 밖으로 나가는 거. 갑자기 저희 엄마가 막 쫓아가시더니 저희 오빠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탁 소리가 나도록 있는 힘껏 내리치시네요. 이 멍청한 놈아. 춘심이 춘향이가 아니고 춘향이니 이름 똑바로 알고 불러라 하십니다. 저희 오빠는 어이없다는 듯이 박차고 지 집으로 혼자 가버렸습니다. 전 엄마가 오빠 못가게 잡으러 갈 줄 예상했었는데 정말 뜻밖의 상황을 연출하시니 그냥 폭사가 터지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 엄마는 춘향이를 셋째라고 부르셨고 이젠 오빠는 거들떠도 안 보시고 네 인생 살으라 놔줬습니다. 그리고 새언니가 고양이를 오래 키워봐서 미용도 할 줄 알고 성냥도 잘하니 때때로 엄마를 위해 시댁으로 자진해와서 고양이 이야기로 꽃을 피워주니 두 고부 사이가 급 좋아졌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엄마는 셋째 딸 키우느냐 정신이 없으셔서 우울증이라는 걸 언제 날려버리셨는지 전화만 하면 행복해 죽겠다 하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